업그레이드 시대는 명품의 시대야. 외형과 내형이 하나로 맞춰져 나가는 그 시대. 태극의 음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 남과 북은 균형잡이야. 중심잡이. 동과 서는 생장수장. 모든 변화를 일으켜갖고 인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없으면 생장수장, 변화를 줄 수 있는 활기의 기운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지. 남북은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 질량이요. 동서는 활동의 주체,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북이, 동서가 저마다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팔방이가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도 맨 마찬가지걸랑. 천계의 원소 인기. 인기는 보이질 않아. 지기의 대포 인육. 육기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기를 통해 보이는 육기를 움직여 나간단 말이야. 세상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움직여 나가고 있어.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외형, 내형의 차원이 하나 되어 나가는 유무상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유무상통은 사자소학에 나가 있어. 근데 사자소학에서는 어떠한 해석을 유무상통에 해놨는지 모르지만 스승님의 유무상통은 간단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승의 기운과 저승의 기운이 하나 되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인기와 보이는 인육이 하나 되어 나가는, 그래서 꽉 차면 살아가는 것이지. 전부 다 인기는 명품이야. 하지만 보이는 인육, 육기가 명품이 되질 않았단 말이야. 물론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 윤회와 윤회 속에 나의 인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내 육기인 인육이 결정이 돼. 인기 안에 무엇이 차여 있느냐, 어떤 에너지가 차여 있느냐, 지식의 에너지가 차여 있느냐, 지혜의 에너지가 차여 있느냐, 공적인 에너지가 차여 있느냐, 사적인 에너지가 차여 있느냐, 바르다는 정의 에너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네가 살아온 만큼 치우친 만큼의 그 치우친 에너지가 더 많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대들이 받아온 인육이 달라요. 차여 있는 인기만큼의 그에 따른 인육도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육도 DNA가 있는 것이고 인기도 DNA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기의 DNA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보이는 육기, 이 인육의 DNA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의 부모들의 DNA를 찾는 것이죠. 그게 족부에 관한 것이에요. 인기도 족부 쪽으로 나가는데 재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기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나의 흥망성쇠,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너의 인기에 차여져 있는 에너지 질량은 저급한데 네가 쓰고 다니는 그 육기, 인육의 에너지는 고차원적이라 이렇게 주질 않는다고. 하늘에서는 정확하게 맺게끔 그 인기와 육기가 걸맞게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선천적 불구자, 후천적 불구자가 있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태어나면서 불구가 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전생의 업보로 인해 현생에서 받는 표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네가 그렇게 그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네 앞에 있는 인연에게 그 공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선천적인 건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 부모가 부모의 짓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살아오면서 부모가 부모의 소명을 잊어먹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선천적인 장애아를 태어나게 만들어요. 후천적인 태어나서 장애아가 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또 나와 함께 하는 나의 핏줄을, 나의 반려자를 깨우침을 주기 위해 표적을 주는 것이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애아적인 이러한 법문은 내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선순환 시대 유튜브를 찾아보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청기원소 인기, 지기의 대포, 인육, 육기는 이 인기에 걸맞춰 갖고 육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또 요즘에 계속 많이 하는데, 그 무관들 있죠. 힘쓰는 무관들. 인의 기운이 살아오면서 힘쓰면서 무관의 차원의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체형은 힘쓰는 체형이라고. 나중에 커가면서 이들의 육의 기운은 힘쓰는 무관의 기운으로 남달라요. 그렇지만 또 문관의 기운이 있어요. 글 쓰고 말 잘하고 연설하고 하는 이들은 윤회의 과정 속에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쳐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인의 기운에 걸맞게끔 나의 육기도 그에 걸맞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관상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골상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등치 크고 힘쓰고 우락부락한 그 마초 같던 이들은 머리 쓰는 일을 못한다고, 말 잘하는 일을 못한다고, 무엇을 그 창조하거나 창출하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 인기에 걸맞게 그 육기로 태어난 이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고 이 머리를 잘 쓰는 이들은 마초 같은 그러한 육기를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면과 외면을 걸맞게 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관도 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문관도 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나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나의 인성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성을 갖춰갖고 진짜 아시오 찾아온 인연에게 따뜻한 예의 범절을 갖추어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인연도 내가 하는 만큼의 그 예의 범절을 갖춰 나갑니다. 그래서 인기, 인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내 앞에 있는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려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인간 상대성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사화정이라는 얘기죠. 사적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 바르다는 정의 차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정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이의 삶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성, 정신량이
심어지지 않는 이들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질 못해. 그런 이들에게 나의 그 부족한 걸 채우러 갔다가 채우지 못하면 그러한 이들을 통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살아가는 또 사회의 기운에 이렇게 차여져 있는 이들은 본래부터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영위하는 이들이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갖고 만들어버린 게 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마초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나 그 문관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나 내 앞에 인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사회 기운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 잘 쓰고 창출 잘하고 뭐에 뛰어나다고 해도 네가 전생을 통해 지금 현생을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기운에 의해 너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죠.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천성은 바뀌질 않아요. 이번 생에는 바뀌질 않아요. 윤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인의 기운에 따라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인기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를 뇌를 통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잠재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잠재의식이 본능일까요? 물론 동물처럼 움직이는 잠재의식도 있어요. 하지만 인의 기운에 쌓여있던 모든 에너지, 그게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걸랑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이 언제 될 것인가. 그게 받아온 능력, 실력,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잠재적인 능력. 어떤 이들은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 초능력은 인기인 나의 기운 하나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은 항상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수호 신장. 신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신이 없으면 나는 기운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아, 저 양반 기운이 없네? 아이, 저 양반 기운이 좋네? 아이, 저 양반 기운이 살았네? 아이, 기운이 있으니까 네가 잘 돼. 물론 나의 기운이 살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기운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줘요. 내 기운이 떨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운도 떠납니다. 기운이 있고 없고에 따라 초능력을 발휘하나하나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인기, 이 기운은 내 뇌가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 숨어있던 너의 잠재의식까지도 인기를 통해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36살 전후라고 그랬죠. 기성이. 36살 되면 이제 뇌도 클만큼 컸기 때문에 그때는 시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꽃 피우는 시절이 있으면 이제 내가 시들어가는 그 시절이 있는 것이죠. 꽃에 비유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절 들어가면 이 뇌가 늙어가면 뭐가 늙어가요? 육신도 늙어간단 말이야. 육신도 늙어가면 기억력도 늙어가. 기억력이 쇠퇴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력.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인간의 삶이랑 정확히 일치가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인간은 그 예전까지 업그레이드 시대 전까지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그래도 명품을 휘두르려고 명품을 차고 다니려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그 선비들의 명품은 뭐이겠어요? 한복을
비단으로 해 있냐, 무명으로 해 있냐, 뭐 여기 같은 말총으로 했냐, 안 했냐. 안에 쓰는 거는 뭐, 그게 그치. 그 손으로 갖고 노는 놀이개는 무엇, 명품을 그걸로 짜졌어. 일반 서민들, 평민들, 농민들, 그리고 하인들, 종들은 엄두도 못 냈죠. 외형, 내형이 꽉 차 있을 때만이 그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인연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합죽선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또 합죽선에 뭐가 써져 있느냐는 것도, 그게 명품이고, 그 명품이 너의 가치를 인정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기의 가치지, 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기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인기 안에 그대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채워놨는지는 몰라요. 그게 인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인품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인성과 인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꽉 차여져서는 안 돼요. 인기는 인육학에 차여져 있어. 그러니까 인기의 그 옥은 인육이란 말이야. 자유스럽지 못해. 세워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옥에 갇힌 거지. 옥에 갇힌 상태의 인기, 그 갇히기 전의 인기는 자유로웠어요. 너무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자유로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적, 상호적, 상대적인 것에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딱 태어나면서 이 육기 안에 인기가 들어가갖고 이 육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모든 게 구속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자유의지를 발현을 하잖아. 자유의지의 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찾기 위한 것에 있어요. 자유의지와 자연은 틀려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지 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자유의지가 발현이 되지, 이 육기가 없어지면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자체로서, 기운 자체로서만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는 또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다 증명이 되겠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이것을 증명을 못해. 하지만 잠재의식의 능력이 왜 발현이 되고 언제 어느 때 그것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예요? 조화와 균형이라고 그랬죠. 인기 안에 머무른 에너지 질량만큼 너의 육기도 인기 안에 채워진 에너지 질량만큼의 육기도 행위를 같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너의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너의 인의 기운이나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사의 기운이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기운은 정의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과 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 삶. 그러면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인가? 쉽게 해서 성인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부모 품에서 내가 성장해야 할 때예요. 부모의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 무엇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성장시키고 육기가 성장하는 만큼의 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능적 차원의 행위만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지식이건 모든 지혜건
어디에 담겨져 있는? 지식은 인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지혜는 에너지 차원의 마음, 대자연이 준 그 에너지가 인간의 모공에 있어요. 겉과 속의 기운이 지금 하나 되어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의 점을 이루어요. 사통팔달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통팔달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인간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간은 쓰면은 팔하고 다리 벌리면 어떤 자가 나타나요? 나무 목자가 나타납니다. 왜 나무 목자가 나타날까? 이 지구의 만물이 형성이 됐을 때는 물이 있고 식물이 나타나고 동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출현을 했어요. 이 나무는 이 차원의 생명체 중에 가장 으뜸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 나무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2차원의 그 생명체, 지기의 생명체, 이것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3차원의 생명체, 인간을 만들기 위해 대자연은 이 나무를 룰 모델을 삼았다고. 그래서 인간은 천기의 원소이니까 하늘의 에너지를 머리로 받는 것이고, 이 나무는 지기의 생명체이니까 지기의 기운을 뿌리로 끌어올려 갖고 가지의 몸통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갖춰진 조건이 한 그루의 나무 순환법과 똑같아요. 그래, 인간은 천기의 원소이니까 머리를 하늘로 쳐두는 것이고, 나무는 지기의 생명체이니까 뿌리를 나무로 땅속에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인간은 팔 벌리면 나무 목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안의 십자가는 남북은 중심잡이, 동서는 생장수장, 4개의 계절로 인해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4계가 변화하는 만큼 인간도 변화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 있는 삶, 더 이상 어떠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켜줘야 돼요. 1년은 새로 시작해요. 새로운 파종을 주는 것이죠. 봄에 파종해, 여름에 생장시켜, 가을에 수확해서 겨울에 그 저장하는 그 삶의 차원이 똑같아요. 인간의 생장수장 하나의 차원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윤회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요만한 인기 안에 내가 죽고 살아온 만큼의 모든 경험의 그 에너지, 그 지식이 인기 안에 차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진화 발전을 하는 것이지, 육신도 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그 진화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온 만큼, 또 윤회한 만큼 인기 안에 쌓여진 에너지로 인해 이 육색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육색 물질의 발전을 인간은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방편이라고 해요. 모든 문명은 방편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방편이라고. 어떤 것을 위한 방편? 보이지 않은 것들을 위한 방편. 천기의 원소 인기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기 때문에 지기의 세포, 모든 육의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에 움직인다. 둘은 하나에서 분리됐어요. 다시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될 적에는 어떤 본드로 붙이고 작용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의 물을 보시면 돼요. 물방울을 보시면 돼요. 하나의 물방울에서 둘로 갈라져. 그렇죠? 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무거운 건 밑으로, 가벼운 건 위로. 그래서 이게 이 가볍고 탁하고 또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게 맑히기 위해 주어진 그 시간대에 맑아졌다면 다시 이 물은 하나가 돼요.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청과지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없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죠. 인연을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상처는 왜 받아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왜 상처받는가?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에게 상처를 받는가? 아니면 가지지 않는 자가 가진 자에 의해 상처를 받는가? 상중하 차원이에요. 언제 가지지 못한 서민은 가진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손을 잡자고. 그래서 이 상층에 있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는 자의 손을 잡아주질 못하면 상처받고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가지지 못한 우리 서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인간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선순환의 개념이 이렇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위에서는 가르쳐져요. 진정 덕되게 살아야 할 이들이 중하층의 서민들이 아니에요. 중하층의 서민들은 덕되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중상층에 살아가는 이들, 지도자급의 이들이 진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덕된 삶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삶은 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이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